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후딱후딱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순정 내비게이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에 자동 확대 기능을 끄고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야기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을 구매하고 나서 타고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건 차량이 아닌 여러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순정 내비게이션은 넓은 화면, 휴드라고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화면 세 군데에서 길 안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나 볼 수 있으니 운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한 게 오산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처음에만 신기했었고 그 후에는 앞 유리창에 화면이 떠 있어도 잘 안 보는 듯 싶습니다. 본론을 이야기하면 튜닝의 끝판왕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플하게 운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운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의 치명적 단점 두 가지와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를 받고 길을 잘못 들어선 경험이 3번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고속도로였고 1번은 일반 도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한참을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고 왜 길을 잘못 들어서야만 했는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 왜 2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빠지고 다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판단해야 할 시간은 1, 2초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T맵이나 카카오 내비는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었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그 점이 T맵이나 카카오 내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휴드 화면, 클러스터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정보를 받아와도 순간적인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K8 하이브리드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면 고속도로 분기점을 들어서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한순간 판단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차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려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순정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포기하고 별도의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자동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의 거리가 바뀝니다. 좋은 기능이지만 이 기능이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선을 줍니다. 화면 왼쪽에 지도 거리가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25m 지도이구나, 100m 지도이구나, 200m 지도이구나 하는 생각을 운전 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글씨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동 확대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보다 쉬운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 확대 기능을 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운전자에게 맞추는 겁니다. 운전자에게 맞게 25m, 50m, 100m 등으로 수동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동으로 설정하고 나니 지도 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세 번째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처럼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촌스럽다고나 할까요? 오랫동안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해서일 수도 있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했어도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에 대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순정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 운행 시 스마트 크루즈라 불리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맞춰두면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맞춰줍니다. 이 부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제한속도에 맞춰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 점도 아주 훌륭한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기아차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준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티맵과 카카오 내비가 남은 거리가 킬로 단위로 표시가 된다면 순정 내비게이션은 100m 단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각되는 장점은 아닙니다. 세 번째 장점은 고가도로, 톨게이트 진입 시 진입차로에 대한 안내가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비게이션 세팅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정한 방법은 순정 내비게이션 길 안내 기능을 보조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스마트폰, 공기계를 활용하여 전용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공기계를 활용한 이유는 평소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전화가 오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9,000원인가를 주고 유심칩을 구매하여 공기계에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 5G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은 올 요금에 대해서는 SKT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심칩 구매 비용 9,000원이면 되니까 나름 잘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련 영상은 이전에 올려둔 스마트폰 거치하는 방법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순정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싶은 초보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후딱후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